점성술로 알아보는 3월 첫째 주 운세로 할 건데요. 우리나라는 사주팔자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들도 신년 되거나 하면 사주 보거나 띠별 운세 같은 거 보실 텐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점성술이라고 해서 별자리로 운세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타로나 점성술을 해요. 서양 그 운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마다 점성술로 여러분들을 좀 찾아뵐까 합니다. 여러분들 별자리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별자리는 태양 별자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태양의 별자리. 그런데 이 주간 운세 볼 때에는요, 상승 별자리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아요. 상승 별자리라는 건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그 동쪽 지평선에 걸리는 별자리를 나타내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별자리를 뽑아주는 그 프로그램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 상승 별자리 찾는 법을 영상으로 올렸어요.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저번 영상으로 갈 수 있으니까요. 상승 별자리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찾으시면 되고요. 별자리 한번 찾아놓으면은 그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되니까 평생 운세 볼 때 편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나는 좀 귀찮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태양 별자리로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승 별자리로 했을 때 더 정확하다는 거, 이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간 운세 곧장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하늘에 그 관측된 그 별의 위치를 가지고, 행성들의 위치를 가지고 점성술은 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 0시에 관측된 하늘의 모습입니다. 이 서울에서 관측한 건데, 옛날에는 그 천문학자들이 다 점성가였죠. 실제로 진짜 망원경 가지고 막 하늘 관측하고 그걸로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뭐 알아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갈라졌죠. 보시면 3월 2일 그 0시 서울이라고 나와 있고요. 이 주간 운세 볼 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달입니다. 달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태양, 목성, 수성, 요게 네 가지 행성이 보통 중요해요. 나머지 뭐 화성이나 뭐 목성이나 토성 같은 경우는 잘 안 봅니다. 왜냐면 얘네 너무 느려가지고 가끔 일어나요. 아주 가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얘네들은 거의 뭐 잘 안 드러난다고 보시면 되고, 배경화면 같은 거예요. 배경화면. 얘네들이 그 배경화면에서 띄워놓는 어떤 주연이나 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중요하고요. 이 위치들이 중요합니다. 보시면 태양이 지금 물고기 자리 지나고 있고요. 달이 황소 자리 지나가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이 달이 황소 자리에서 처녀 자리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리고 이 금성이라는 거는 지금 양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금성이 황소 자리로 진입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수성이라는 건 지금 역행을 하고 있어요. 역행이라는 건 애혼자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행성들이 거꾸로 움직입니다. 달하고 태양은 거꾸로 안 움직이고요. 나머지 행성들은 거꾸로 움직이기도 하는데, 얘가 지금 물고기 자리에 있는데 거꾸로 움직여서 물병 자리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요게 이제 이번 주에 좀 주의 깊게 살펴볼 만한 거고요. 특별히 이제 항상 살펴볼 거는 뭐냐면은 이 달하고 태양의 관계입니다. 달하고 태양의 관계.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달하고 태양이 상현이라는 관계를 맺거든요. 반달인데요. 오른쪽 반달이에요. 이걸 상현이라고 하는데, 이 화요일 날 새벽 4시경쯤에 상현이 일어납니다. 상현이라는 거는 달하고 이 태양의 위치가 90도의 각도를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태양의 에너지가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태양이 어떠한 현상을 일으키는데, 그 한 주 동안 그 사람한테 어떤 에너지 레벨을 결정하는데, 그 에너지가 현실로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양자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자리부터 살펴보면, 지금 요거 보시죠? 보이죠? 원래는 행성들이, 이게 하늘의 지도인데 행성들이 잔뜩 이렇게 원래는 있어요. 아까 이번 주 차트 봤다시피.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 태어났을 때 하늘의 모습이. 그러니까 뭐 다른 요소들은 다 빼고, 이 태양이 양자리이신 분들하고 상승 별자리가 또 양자리이신 분들 위주로 이제 살펴보는 건데, 보시면은 이쪽에 왼쪽에 이 1이라고 시작되는 거에 요 부분 있잖아요. 지금 태양이랑 이 상승별자리가 같은 위치에 있죠. 요게 이제 양자리라는 뜻입니다.
다 비슷해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뭐 황소자리는 여기 황소 기호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쌍둥이 자리는 여기 쌍둥이 자리 기호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여기 배치될 건데, 보시면은 요 바깥에 있는 게 이번 주의 하늘의 모습이고요. 이 안쪽에 있는 게 여러분의 하늘의 지도입니다.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해 가면서 보는 게 주간 운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기법을 점성학에서는 트랜짓이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이런 뭐 1년 운세라던가 주간 운세 볼 때에는 이렇게 대중을 볼 때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 아니고요. 많은 사람을 볼 때에는 그런 트랜짓이라는 기법을 주로 씁니다. 특정한 사람 한 사람 볼 때에는 다른 기법도 같이 쓰긴 하지만요. 양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같은 경우 좀 무리하지 않는 게 좋은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이 양자리 입장에서 이 태양이 지금 이 12번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있거든요. 12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활동이나 에너지가 겉으로 부각되거나 드러나지 않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뚜렷하게 결과가 확 나거나 이런 느낌은 좀 덜해요. 또는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잊었던 것들, 잊었다고 생각되는 어떤 과거의 것들, 그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번 주에는 상연이 있기 때문에 이 12번째 에너지가 바깥으로 좀 드러나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금성도 이 두 번째로 이제 진입해 들어가요. 원래는 이 첫 번째 같은 양자리에 있었는데, 금성도 목요일 날 이 황소자리로 이제 진입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금성은 되게 편안하고 좀 익숙하고 이런 거예요, 에너지가. 그런데 그 에너지가 조금 나한테 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좀 편안했던 것들이 약간은 떠나가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바빠진다는 뜻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게 다 10번째에 있어서 이 양자리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라던가 대외적으로 굉장히 에너지가 그러니까 되게 바쁘게 사는 어떤 큰 시기예요. 큰 에너지로 보면은 되게 바쁘게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성취를 보고 또는 발전하고 그런 시기인데, 아주 크게 봤을 땐. 그런데 이 한 주만 놓고 봤을 때에는 이번 주는 좀 휴식하는 게 좀 좋다,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 금성이 두 번째 이 섹션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행운의 재물이나 부의 증식이 좀 있을 수 있고, 구매, 내가 뭐 물건을 사거나 뭐 맛있는 거를 먹거나 이런 거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쉬면서 뭐 맛집 찾아다닌다던가, 아니면 좀 쉬면서 집에서 쇼핑 같은 거 좀 한다던가, 바깥에 나가서 약간 쇼핑하고 돌아다닌다던가, 이 정도의 활동이 좀 좋다, 이런 느낌이고, 지금 달이 이제 이걸 하우스라고 하는데 2번에서 이제 6번까지 이렇게 쭉 이동을 하거든요. 이 2번에서 6번이라는 이 위치도 개인적인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치가 아니에요. 내면을 갈고 닦는 그런 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적절하게 쉬면서 뭐 또는 짜잘짜잘하게 그냥 잔일들 있죠. 그거 위주로 좀 한 주 하면서 보내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좀 하면, 무리하지 말고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천천히 진행을 해야 할 좀 시기이고, 그리고 자잘자잘하게 좀 바쁜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큰일은 아니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또 누리는 시기이고, 행운의 재물이나 부의 증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구매나 매매에 유리할 수 있으나 너무 그러니까 무리한, 뭐 예를 들어 집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이런 거는 조금 피하는 게 좋고요. 뭐 옷이라던가 또는 뭐 음식이나 뭐 이런 거 구매하시는 게 좀 좋죠. 아니면 짜잘한 가구나 뭐 이런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애 같은 경우에는 그 진행 중인 연애는 순조로운데 새로운 사람은 좀 잘 들어오진 않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뭐 이렇게 묻어뒀던 문제나 대충 넘어갔던 문제, 이런 것들은 드러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이제 공공연하게 겉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좀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좀 강한 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자리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황소자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황소자리.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승별자리로 보는 게 더 좋아요. 상승별자리로.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가셔서 그 상승별자리 찾아서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황소자리 보겠습니다. 황소자리는 이번 주가 좀 어떻게 될까?
살펴보면 이 태양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태양이 11번째 하우스에 들어가 있거든요. 11번째 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1번째 집에 위치하는데 보이죠? 11번째. 그쵸? 그런 경우에는 이제 11번째라는 거는 좀 새로운 사람들 많이 만나는 개념도 있고요. 조금 안 해봤던 것들 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안 해봤던 것들. 그러니까 내 나와바리가 아닌 영역? 뭐 이런 데서 조금 활동하는 거? 이런 거 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사람 만나고 어울리기 좋은, 왜냐면 이 금성이 지금 황소 자리로 이제 진입해 들어가거든요. 이 금성이라는 행성은 인간관계 또는 쾌락, 편안함, 즐거움, 그 다음에 재물, 소유, 뭐 이 등등을 좀 나타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적 감각이나 아름다움도 뭐 나타내는데, 하여튼간 그런데 이제 이게 자신의 별자리에 들어온다는 거는 이 에너지가 직방으로 나한테 들어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소자리이신 분들이 금성이 황소자리로 들어오니까 금성의 기운을 직방으로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게 언제라고요? 목요일 날부터 이제 일어나는데 보통 이제 그 전날부터 에너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기운이 오고 목요일 날부터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주의 뒤쪽, 그러니까 목, 금, 토, 일 이 정도는 새로운 사람 만나기 좋죠. 왜냐면 이 11번째 또 어떤 모임을 가거나 사람들 만나거나, 지금이 좀 시국이 코로나 때문에 좀 사람 만나기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뭐 친밀한 사람들이랑 새로운 사람들 소규모로 뭐 한두 명도 나쁘지 않죠. 뭐 친구들 만나는 거죠. 동료나. 그런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되게 편안하고 즐거운, 좀 위안이 되는 그런 시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1번째가 상연이 일어나는 게 이 두 번째에서 이제 상연이 일어나긴 하니까요. 이 달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순간순간 어떠한 그날 신경 써야 되는 것들 나타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새로운 사람 만나고 놀고 즐기면은 어떤 쪽 신경 써야 되겠어요? 돈을 좀 많이 쓸 수 있겠죠. 돈이 많이 나갈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도 조금은 이제 주의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그 황소자리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도전적으로 새로운 일을 벌려도 좋고요. 오랜만에 못 봤던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갖기도 좋고, 모임이나 파티 나가서 새로운 사람과 어울리기도 좋은 시기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색다른 문화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한 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이제 연애적으로 좀 좋겠죠. 새로운 사람 만나고 약간 사람들이 나한테 끌리는 겁니다. 이 금성 기운을 직방으로 받으면, 만약에 이제 그 출생 차트에서, 그러니까 나의 타고난 그런, 동양인에서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내 사주팔자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서양 같은 경우에는 내 네이탈 차트, 한국어로는 이제 출생 차트라고 얘기하는데, 내 출생 차트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출생 차트에 만약에 금성의 기운이 내가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주변의 사람과 재물을 내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많은 개념이 되겠고, 좀 편안하게 돈을 벌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개념들이 금성인데, 현대사회에서 되게 각광받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주간 운세에서 내 쪽으로 오니까 사람들한테 좀 편안하게 다가설 수 있고, 또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개팅이라던가 미팅 이런 거 당연히 유리할 거고, 그 다음에 영업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사람 많이 상대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런 거 있고. 그런데 이 금성은 싸우는 별은 아니에요. 막 투쟁하고 싸우는, 경쟁하고 이런 거의 행성은 아니라서, 좀 그런 쪽에 일을 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은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약간 남을 도와주게 된다던가, 내가 양보하게 된다던가, 이럴 가능성도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 거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대외적 활동은 활발한 느낌이거든요. 원래 10번째 집이나 11번째 집이나 이렇게 이제 그 개인 활동이 강한 위치는 아니고, 대외적 활동이 강한 위치니까 코로나긴 하니까 좀 조심하시면서 소규모로 좀 대외적 활동 같은 거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쌍둥이 자리 한번 살펴볼게요. 쌍둥이 자리 분들의 3월 첫째 주 운세.
어떻게 될지 한번 봅시다. 보시면은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는 태양이 10번째 집을 지나요. 10번째 집을 지나는데 이 10번째 집이라는 것은 사회생활의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어떤 직장 생활이라던가 또는 뭐 학생이면 학교,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일을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프로젝트, 내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일들,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보시면은 요 달이라는 것도 본격적으로 이 첫 번째 하우스에서 들어오죠. 그러니까 달이 황소 자리에서 시작을 하지만 이번 주가 거의 황소 자리 끝자락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곧장 이 쌍둥이 자리로 달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게 처녀 자리까지 쭉 이동을 하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나의 역량이 이 사회적으로 강하게 쓰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개인적 활동보다는, 그러니까 내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좀 어떤 집단, 단체를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게 좀 좋은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역할이라던가 또는 나의 위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좀 하는 게 좋고, 이 쌍둥이 자리 분들이 지금 전반적인 흐름이 조금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화성, 목성, 토성 이게 다 8번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쌍둥이 자리 상승 별자리이신 분들은 이 8번째라는 거는 그 죽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개념이에요. 죽음과 재생의 자리예요. 재생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가 지금 큰 환경적으로 있어요. 이게 이제 보통 이 화성 같은 경우에는 한 별자리를 지나가는데 한 2달 정도, 그 다음에 목성 같은 경우는 1년, 그리고 토성은 2년인데 지금 끄트머리긴 하세요. 토성이 거의 지금 염소 자리 끝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기운이 거의 여태까지 이 기운이 지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뭐 작년이라든가 또는 재작년 중후반, 그러니까 뭐 2018년 중후반, 그 다음에 2019년 이렇게 이제 이게 지나왔는데 2020년도 초반까지는 극초반까지는 아직 이 에너지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마무리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좀 빡세요. 빡센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내 능력을 100% 발휘하면서 사회생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10번째 자리라는 거는 나보다 윗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윗사람하고 의사를 주고받거나 어떤 컨펌을 받아야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10번하고 이 4번이라는 곳의 위치는 이 7번하고의 위치랑 중간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위치하는 집들입니다. 그래서 이 7번이라는 거는 배우자나 파트너 또는 뭐 연인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이 행성들이 위치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 줄다리기 할 때요, 이 양쪽에서 팽팽하게 이렇게 맞서는 거 있잖아요. 힘이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면은 이 중간에서 평형을 딱 이루잖아요. 만약에 이게 50이고 그 다음에 저게 50이면, 그러니까 이쪽이 50이고 이쪽이 50이면 중간에 딱 평형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 10번째나 4번째 태양이 위치하는 경우에 또는 그 에너지를 강하게 받으면 좀 이 파트너십하고는 평행선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귀고 있는 중이면은 상관이 없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간 서로 기싸움 같은 거 할 수도 있고 또는 뭔가 다른 어떤 사안들, 그러니까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닌 제3의 어떤 일 때문에 좀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둥이 자리에 좀 전반적인 한번 전체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 일이나 사회생활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인 활동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에너지는 높아요. 에너지 레벨은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를 사회적 활동에 집중하는 좀 시기다라고 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역할과 위치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위기 속에서 나의 자리를 확고하게 다져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기라는 건 좀 장기적인 흐름 개념이에요. 지금 쉽지 않은 상황들인데 거기에서 내 역할이나 내 역량을 확실하게 나타내야 된다. 경쟁이 좀 많이 심할 수 있는 시기고요. 나의 실력이 겉으로 드러나는 시기이다. 그러니까 이 10번 자리라는 거는 외부로 나를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어떤 개념이기도 합니다. 평가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결과가 또는 승패가 확실하게 좀 드러나는 기간이다.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가 상연이에요. 상연. 그러니까 상연이라는 거는 태양의 에너지가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얼굴을 빼꼼 내미는, 당연히 그게 100% 다 드러나는 건 만월, 보름달 때인데 이 상연부터 그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계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자리이신 분들의 3월 첫째 주 운세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면 똑같은 패턴이죠. 지금 뭐 양자리부터 계속 똑같이 된 패턴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것만 봐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점성술에 좀 관심을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보면은 좋죠. 점성술에 대한 얘기가 간간히 나오니까. 계자리 분들은 어떨지. 일단 이 태양의 에너지가 어디 있어요? 9번째라는 곳에 있습니다. 9번 집에 있고, 그리고 이 금성이 이제 11번째로 이렇게 넘어가고요. 황소자리로 11번째로 바뀌고, 이 두 가지 정도만 조금 살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볼까요? 지금 이제 금성이 9번이라는 거는 되게 확장하는 개념입니다. 9번이라는 건 새로운 도전하거나 확장하거나 기존의 것을 더 크게 벌리거나 이런 느낌이 이제 이 9번의 위치거든요. 9번의 위치는 새롭다기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더 크게 벌리고 확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좀 그게 너무 무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는 한 주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 기존의 거를 더 확장한다. 좋은데, 좀 너무 낙관주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고민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큰 배경 화면이 뭐라고 그랬어요? 화성, 목성, 토성인데, 얘네들이 지금 7번째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또는 나랑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눈치를 봐야 되거나 또는 주도권을 내가 쥐지 못하고 주변이 쥐고 있는 상태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이제 뭐 이 일이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확 늘려볼까? 이렇게 됐을 때에는 확 늘렸다가 좀 다시 줄여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이 지금 나한테 심하게 오고 있는데 내가 조금 잘 된다고 해서 내가 이걸 확 늘렸다고 한다고 하면은 좀 이 압력이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세게. 그러니까 다시 이게 이렇게 리백해서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다시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잠시만요. 펜을 좀 바꿔볼게요. 압력이 이렇게 나한테 오는데 이게 내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나 확장할 거야 하면서 막 확장을 합니다. 에너지를 막 일을 막 확장해요. 또는 뭐 인간관계를 확장해요. 하지만 압력이 계속 나를 더 세게 누릅니다. 내가 확장하려고 할수록 그러면 이 쪼그라들겠죠. 다시. 그럼 이 저항적인 측면에서 고통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좀 우려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뭐 지금 그렇게까지 크게 일을 벌릴 시기인가? 나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만약에 그렇게 일을 벌리고 싶거나 뭔가 더 확장하고 싶다면 좀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게 좋다. 왜 그러냐면 금성이 지금 11번째로 가니까 이 금성 11번째는 행운의 집이기도 합니다. 행운의 자리이기도 해요. 그럼 금성은 또 인간관계라던가 나를 좀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기운이니까 이런 친구나 동료 또는 어떤 단체의 도움을 받으면 좋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좀 엄격한 파트너나 좀 힘든 파트너가 있는데 그 파트너의 친구를 통해서
좀 편안하고 나를 좋아하는 이 친구를 통해서 우회 전략인 거죠. 우회 전략, 우회 전략. 우회 전략을 취하면서 확장을 해라. 이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너무 성급하게 일을 벌렸으면 준비 부족으로 잔일을 처리해야 된다. 근데 이게 준비 부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좀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닌 거죠.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닌데 일을 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나 일이 좀 발생될 수 있고요. 외부의 도움을 받기에는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하기보다는 좀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일을 벌리면 좋고요. 연애의 경우에는 내가 주도권 좀 쥐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중간에 사람을 끼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팅을 하든 아니면 주선자를 끼고 뭐 소개팅을 하든 이런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중재를 받는 게 좀 좋고 아니면 어떤 그룹에서 만나는 게 좀 좋아요. 둘이 만나기보다는 어떤 단체나 그룹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런 거 있고 상대방의 리드를 좀 따라가면 좀 유리한 시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계자리 네,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사자자리 볼까요? 사자자리 이번 주 3월 첫째 주 운세가 어떻게 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이 8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죠. 물고기 한 달 정도는 8번째 집에 위치합니다. 그 물고기 자리에 위치하니까요. 보통 이제 태양이 한 달 정도 한 별자리에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텀으로 태양의 별자리는 같은 겁니다. 사람들마다. 그리고 이 상승 별자리라는 거는 그 24시간 12를 하면 2시간, 대략 2시간 텀이거든요. 이 해가, 이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동쪽 지평선이 계속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2시간 텀으로 이제 별자리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더 그 민감하죠. 2시간 텀하고 요거는 한 달 텀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뭐죠? 하루 운세나 또는 주간 운세 이런 거는 시간이 되게 짧잖아요. 그 다음에 좀 민감한 민감하다는 건 빨리빨리 변한다는 뜻이에요. 빨리빨리 변하는 그런 운세잖아요. 그런 것들은 기준 또한 좀 그렇게 빨리빨리 변하는 기준으로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승별자리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있는 거고요. 한번 다시 보시면 요 물고기 자리 8번째 위치하고 있는데 이 8번째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었죠. 8번째 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죽음과 재생인데 근데 이게 주간 운세를 하는데 엄청나게 뭐 이게 죽음과 재생이 엄청 진짜 누가 죽고 막 뭐 다시 태어나고 이런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냥 뭐랄까 그 약간 컨디션이나 또는 일 또는 인간관계가 바닥을 좀 찍고 터닝 포인트, 터닝되는, 전환되는 시점?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는 뭐 이게 꼭 바닥이란 상승 고점을 찍고 전환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이렇게 확 바뀌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좀 어떻게 돼요? 민감해지죠. 민감해집니다. 또는 좀 극단적인 에너지 상태가 좀 되고 그런 개념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자 자리들이 요 8번째 집인데 안정감 좀 조급할 수도 있고요. 또는 사람이 이제 좀 이렇게 몰리잖아요, 코너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죠. 첫 번째 코너에 몰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코너에 몰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난 다 놓겠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코너에 몰리니까 막 다른 사람한테 매달린 사람은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한테 매달릴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조금은 다른 반응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는 에너지다. 이런 거는 같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은 같을 수 있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는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자자리이신 분들이 이번 주에 뭐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어떤 식으로 살아가냐 이거는 개개인이 다 다르잖아요. 상승별자리랑 태양별자리만 사자자리인 거지 뭐 다른 별자리들 뭐 수성별자리나 금성별자리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개개인이 조금씩 다 달라요. 사자자리라는 공통 부모는 있지만 반응은 좀 다를 겁니다. 하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기존의 것이 끝나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런 개념이 좀 있죠.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기존의 것이 끝나고 새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이 기존의 것이 끝난다는 건 좋은 게 끝날 수도 있고 나쁜 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쩐지 간에 사람이 이제 끝날 때는 되게 전환기에는 이제 조금은 힘들 수 있거든요. 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좀 긴장을 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기입니다. 희망찬 기운이 감돌게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좀 이른다 라는 느낌이고, 막 일어나는 중이니까 이성관계에서도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죠. 하지만 이게 이제 안정된 느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확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좀 기존에 지진부진했던 관계가 뭐 정리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딱 안정된 느낌은 아니죠. 짧은 만남으로도 좀 이어질 수도 있어요. 짧은 만남. 왜 그러냐면은 좀 피곤하고 힘드니까 막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죠. 뭐, 짧은 만남 자체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거에 너무 빠지거나 아니면 그걸 너무 진짜라고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진지하고 깊이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건 좋은데 기존의 일이 마무리가 돼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달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황소 자리에서 천유 자리로 이렇게 이동하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가는 게 11, 12, 1, 2 이렇게 지나가요. 기운이. 그러면은 요거는 기존의 것들이 마무리되는 느낌이고, 요 위쪽은. 그다음에 요 아래쪽은 이제 새로운 거 시작되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존의 것을 마무리를 내가 안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걸 시작을 한다. 그럼 이게 계속 나를 발목을 잡을까요? 안 잡을까요? 잡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일이든 인간관계든, 이번 주는 좀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또는 터닝을 잘해야 된다. 전환을.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주일을 중간으로 이렇게 딱 쪼개면은, 월화수목 다르고, 뭐, 금토일 다르다, 또는 월화수 다르고 목금토 다르다, 이런 느낌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기에는 좀 과거에 더 집중하고 정리하는 느낌이면은,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으면 여기는 이제 A에 더 집중해야 되고 여기는 B에 더 집중해야 되는데, 이 A를 잘 마무리하지 못하면은 B를 시작할 수 없다, 또는 시작하더라도 A가 계속 나를 건든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사자자리 3월 첫째 주 운세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처녀자리 볼게요. 처녀자리 3월 첫째 주 운세 보시면은 이제 태양이 7번째에 들어가거든요. 보시면 여기 태양이 7번째 하우스에 들어갑니다. 이게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녹화가 거의 40분째 진행되고 있어요. 천승자리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쉬었다가 천칭자리 때 또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 천여자리까지는 잘 해야죠. 집중해서 합시다. 보시면은 7번째라는 거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 혼자서 의사결정하거나 나한테 집중하기 좀 좋은 게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사람 또는 내 앞에 있는 상황에 신경 쓰거나 집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연애 중이다. 그럼 당연히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내 앞에 있는 연인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물건을 판다. 그러면 고객한테,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고객일 거 아니에요. 고객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한다. 운동선수다. 그러면은 나랑 그 경쟁하는 경쟁장 상대 적, 그러니까 만약에 테니스를 친다. 그럼 내 앞에서 지금 나의 경쟁 상대 적 있죠. 테니스 치는 그 상대방 을 집중해야 되겠죠. 만약에 제가 상담을 한다. 그럼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담자죠. 내담자를 집중해야 되겠죠. 1대1로.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행동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그걸 보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고집대로 내 식대로 막 하는 거는 조금은 좋지가 않죠. 이 시기에는 상대방의 방식 또는 상대방의 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경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태양이라는 거는 에너지의 중심을 나타내요. 에너지의 중심. 그러니까 지금 이 태양의 에너지가 나는 처녀 자리인데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물고기 자리가 있죠. 나랑 정반대 위치에 이 태양의 에너지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도권을 쥐는 거가 아니라 상대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거예요. 이 상대가 만약에 나랑 호의적인 관계라면 주도권을 쥔 사람이 나를 많이 도와주겠죠. 근데 상대가 나랑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러면은 누가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상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상대가 이기는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적대적이든 호의적이든 상대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내 식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것이 별로 좋지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달이라는 것도 지금 상현을 이룬다고 그랬죠. 이 상현을 10번째에서 이루게 돼요. 그러면은 이것도 사회적인 처신이나 태도, 대외적인 모습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주도권이 나한테 오지 않는 상태라서 대외적인 활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부 파티 같은 걸 가게 된다던가, 또는 뭐 이렇게 쌍으로 연인끼리 뭐 여행을 가거나 이러면요, 나 말고 상대방한테 되게 잘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여행 기간 내내. 예를 들면 그런 개념들이 이번 주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이거를 좀 정리해서 좀 써보면, 밀당을 하고 조율을 하면서 합의를 봐야 되는 시기이다. 그리고 나의 고집대로 일을 밀어붙이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고요. 상대방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썸을 타고 있거나 연애를 하고 있으면 더욱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적인 운은 아니에요.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변화가 있는 건데, 내가 주도하기 좀 어렵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뭐 썸을 타고 있다면 오히려 더 액티비티하게 관계가 진행될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의 관계가 정립되는 중요한 한 주이니 집중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네요. 집중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까지 천여자리 3월 첫째 주 운세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천칭자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성술로 보는 3월 첫째 주 운세 진행 중인데요. 천칭자리 할 차례인데, 천칭자리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더 보고 갈게요. 3월 첫째 주에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이 금성이 황소자리로 진입해 들어간다는 건데요. 이 금성이 황소자리로 언제 진입을 해 들어가냐면 5일 날, 그러니까 목요일 날 낮 12시 정도부터 진입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시면은 이 토성이라는 거랑 이 금성이라는 게 이번 주 초반에는 90도의 각도를 맺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금성이라는 거는 재물 또는 인간관계 또는 뭐 연애라던가 또는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을 총칭하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이 3월 첫째 주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월, 화, 수까지요. 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즐겁기가 힘들고, 금전 상황이 막히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모두에게 좀 드러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드러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별자리별로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는 조금씩 달라요. 별자리별로. 그런데 이 시기 3월 첫째 주에는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또 금전적인 상황들도 별로 좋지 않으신 분들이 좀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지금 현실 세계에서는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성학에서는 이런 모습으로도 좀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천칭자리 분들 3월 첫째 주 한번 살펴볼게요. 태양별자리도 중요하지만 상승별자리가 천칭자리이신 분들이 좀 더 정확하셔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상승별자리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태양이 6번째 집을 지나가게 돼요. 네, 6번째 집을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달이라는 것이 9번째 집에서 12번째 집을 향해서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6번째 집이라는 거는 좀 수고스러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수고스러운데 뭔가 티는 잘 안 나는, 예를 들어 뭐 집안일이라던가, 또는 뭐 애완동물 혹시 키우시면은 그 반려동물 이렇게 뭐 목욕시키고 산책시키고 이런 일들 있잖아요. 매일매일 해줘야 되긴 하지만 뭔가 티는 크게 안 나는 뭐 살림 같은 거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건강 같은 거,
좀 몸이 찌뿌둥하거나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이럴 때 우리가 몸을 챙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자잘자잘하게 신경 써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이 다 6번째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나고 또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달이라는 게 또 9번째 집으로 이렇게 지나가 되면 일시적으로 조금은 휴식을 취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 내가 2월 마지막 주에 매우 수고스럽고 이것저것 짜잘짜잘하게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잔 정리가 끝나고, 그러니까 청소가 어느 정도 끝나고 잔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또는 세팅이 좀 어느 정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번 주부터 좀 그 세팅 위에서 내가 뭘 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는 약간의 휴식을 취한다 이런 식으로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금성이라는 게 이제 8번째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8번째 집 같은 경우에는 이 2번째 하우스랑 연관이 있어요. 이 2번째 집이 돈에 관련된 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전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거나 또는 어떤 사람의 도움을 좀 받거나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러기에 좀 좋은 개념도 같이 있어요. 네. 그런 쪽으로 이번 주 운세가 좀 잡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천칭자리 좀 보면은 수고스러운 일들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약간의 개운함이 몰려오는 시기지요. 하지만 끝난 건 아니니까요. 잠깐 휴식 취했다가 다시 집중해서 해야 되고요. 짜잘한 일들. 그 다음에 외부 활동보다는 집안이나 자신의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이 좋은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큰 어떤 운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일주일 운에서 지금 저희가 보는 거고 좀 큰 운 때에서 봤을 때는 화성, 목성, 토성이 다 4번째라는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4번째라는 곳은 가정이에요. 가정 또는 나의 어떤 보금자리, 그러니까 나의 공간 또는 내가 편하다고 느끼는 곳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크게 약간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활동이 요 그라운드라는 곳에서 내가 제약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 크게 뻗어나가기가 어려운 거죠. 뻗어나갈 순 없다. 이런 제약을 좀 받는 겁니다. 이건 큰 운에서. 그렇기 때문에 활동 자체를 약간은 너무 넓게 가져가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이나 선택성으로 컨디션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좀 좋고요. 그리고 짜잘짜잘하게 어디가 아프거나 좀 기복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6번째 집 때문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연보다는 앞으로 이제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한테 좀 집중하는 게 좋아요. 이게 새로운 사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은 좀 강하지가 않아서 좀 이렇게 막 새로운 사람 만나고 활동 범위를 넓히고 그런 정도는 좀 아니고요. 잠깐 휴식 취하는 정도? 그 다음에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집중하는 것? 그리고 이제 금전적이거나 그런 쪽이 약간 풀리기 시작하는 것? 빌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좀 도움받기 좋고요. 그런 느낌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나 건강 이런 거에 좀 더 신경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천칭자리 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정갈자리 분들 한번 살펴볼게요. 정갈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5번째 위치하고 금성이 7번째 하우스로 진입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토성에서 에너지에서 벗어난단 말이에요. 토성이라는 건 제약이나 억압 같은 것들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면 이 금성은 인간관계 나타내요. 그런데 7번째 같은 경우는 배우자나 파트너, 연인 같은 거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집 같은 경우에도 어떤 연애랑 굉장히 관련이 깊은 하우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연애운이 좋은 시기다. 이번 주가. 연애운이 좋다. 그 다음에 놀고 즐기기 좋다. 그러니까 데이트하거나 또는 혼자 놀아도 좋죠. 그런데 같이 노는 게 더 좋다. 혼자 놀아도 좋은데 같이 노는 게 더 좋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금성이 보시면은 8번째 하우스에서 11번째 하우스로 이렇게 진입해 들어가니까 이건 사회적 활동이나 대외적 활동도 되게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진행해 왔던 것들이 겉으로 다 드러나는 시기다. 바깥으로 다 오픈되는 시기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뭘 해도 이번 주는 좀 편안하게 잘 풀릴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좀 답답했던 것들이 풀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매우 좋은데요. 정갈자리 분들. 이번 주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매우 즐겁고 흥미로운 한 주가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연인들끼리 아주 진하고 사랑스러운 시간 보낼 수 있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매우 좋아요. 일곱 번째 기운은 새로운 시작이나 전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 거고 매우 빠르게 친해질 수 있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을 가질 수도 있고 되게 편안하게 나한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취미나 문화, 유흥, 놀이 이거는 이제 다섯 번째 태양이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얘기예요. 이런 거 모두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즐겁게 보내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정줄 놓고 해야 될 일 안 하고 평소에 뭐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들을 아예 신경 끄고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돼요. 그렇게 너무 놀아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만. 좋아도 이게 너무 좋아도 문제죠. 하여튼간. 그런 정도의 느낌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정갈자리 분들. 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사수자리 한번 살펴볼게요. 사수자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네 번째 집에 위치하게 되겠죠. 네 번째 집에 위치하게 될 것이고, 이게 이제 어떤 금성이 다섯 번째에 있었는데 토성한테 계속 막혀 있는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사람들하고 놀고 즐기고 또는 뭐 사람들하고 재밌게 놀고 이런 것들이 좀 막히는 흐름이었는데 그게 좀 풀리기는 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뭐 정갈자리처럼 사람 막 만나고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내 기운을 너무 이제 강하게 하는 거는 조금 주의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은 이게 일곱 번째에서 열 번째로 이렇게 태양이 가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상대방이 어떤 기운이 강해지는 개념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을 좀 많이 배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네 번째 같은 경우도 내가 막 너무 나서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자제하고 그 다음에 조용히 좀 지내고 이런 기운들이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들 너무 나대고 막 이런 것만 좀 피하시면 좋아요.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주변 사람을 신경 써서 배려해야 되는 개념이 좀 있고요.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주변에 좀 맞추는 게 좋아요.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 상대방은 좀 저항이 심할 수 있고요. 연애운은 좋아지죠. 좋아지는 거예요. 연애운은 좋아지는데 그 다음에 내실을 좀 다져야 되는 시기이고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헌신적으로 하는 게 좀 좋아요. 그러니까 네 번째 하우스가 부각된다는 거는 막 이제 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 내면을 갈고 닦는 느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 챙기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 좀 좋아질 수 있거든요. 회복하는 느낌이 강해요. 여섯 번째 하우스의 금성의 기운이 강해지니까 내 건강이라던가 또는 뭐 가까운 사람들, 애완동물 같은 것들 하고 되게 즐거운 시간 보낸다던가 그런 느낌이 좋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아주 뭔가 크게 일을 벌이기에는 조금은 제약이 있을 수는 있어요. 금전적인 상황 자체가 약간의 제약을 가할 수는 있다. 안정된 흐름이긴 한데 대박 흐름은 좀 아니긴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수자리 분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염소자리 3월 첫째 주 어떨지 살펴볼게요. 상승별자리나 태양별자리가 염소자리 분이신 분들의 3월 첫째 주 보시면은 세 번째 하우스에 태양이 가 있죠. 세 번째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어떤 기회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뭘 준비하거나 또 주변하고 굉장히 소통을 열심히 하는 느낌도 되게 강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활발하게 지내거나 주변하고 연결을 많이 하는 되게 활동력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 태양이 여섯 번째 하우스에서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섯 번째 집에서. 그러면서 여기서 상연이 일어나죠. 세 번째랑 여섯 번째가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은 벌려놨던 일들을 조금은 정리해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막 일을 벌리는 거고 여섯 번째는 좀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합쳐지는 기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금성이 다섯 번째로 이렇게 넘어가요. 다섯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놀고 즐기고 먹고. 금성도 쾌락의 별이고. 그러니까 놀고 즐기고 먹고 이런 거는 좋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태까지 작년도, 그러니까 저번 달 말이라던가 2월 달에 막 벌려놓은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은 점검해야 되고 조금은 가지를 좀 쳐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염소자리 한번 살펴보면 중간 점검과 정리가 필요한 시기다. 너무 일을 많이 벌이지 않았나 스스로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난 인연이 있다면은 더욱 가까워지고 교류가 많아질 거예요. 이거 다섯 번째 하우스에 금성 들어가니까 그런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달도 요 7번째에서 120도 각도를 이루거든요. 태양하고 120도 각도면 에너지가 굉장히 원활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 만나는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고 가까워지고 교류가 많다라고 보고 되고, 여러 방향으로 뻗어있던 마음이 좀 한 방향으로 정리되는 느낌이고 매우 열심히 일하는 운이에요. 첫 번째 하우스는 완전 워커홀릭 느낌도 있어요. 또는 그에 따른 결과도 풍요롭게 나한테 잘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고 즐거움, 이 좀 내 개인 생활하고 이 되게 밸런스가 잘 맞는 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일하고 좀 열심히 놀고 이런 것들이 같이 일어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몸 컨디션이나 건강 안 좋았던 것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그 다음에 가정사에서 조금 골치 아팠던 일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도 많이 진정되거나 회복세로 돌아서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3월 첫째 주는 점소 자리 분들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병 자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병 자리 3월 첫째 주 운세를 한번 살펴보면, 보시면은 태양이 두 번째 하우스에 있죠. 그 다음에 금성이 네 번째 하우스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이제 두 번째랑 네 번째 하우스가 좀 부각되는 시기이고, 그 다음에 달이라는 게 요 다섯 번째를 지나서 여덟 번째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두 번째 자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편안한 공간이에요. 그리고 조금은 느슨해지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금전이나 물질 관련된 곳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금전이나 어떤 물질 상황이 좀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또 지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겠고, 조금은 너무 즐거움만 탐닉하지 않나 이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이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막 재밌게 노는 거거든요. 나의 자원을 써서 내가 즐겁게 재밌게 논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활동을 되게 크게 하는 느낌이 아닙니다. 안전한 장소만 가고 편안한 일만 하는 그런, 약간은 나태하고 조금은 제자리에 멈추는 듯한 그런 기운이 강한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즐거움을 탐하고 나태해질 수 있는 좀 시기가 될 수 있고, 자극적이거나 즐거울 수 있으나 우리가 막 즐겁게 놀고 난 다음에 끝나면은 좀 공허함 같은 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지출이 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출이 심한 거지 금전 상황이 나쁜 건 아니에요. 금전 상황은 좋게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출 또한 좀 심할 수 있다. 막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이런 거 막 하는 거죠. 신경 안 쓰고 돈 다 쓰고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 배짱이 같이 즐겁게 콧노래를 부르는 한 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마지막 별자리죠. 물고기 자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상승 별자리가 물고기이신 분들은 물고기 자리 지금 태양이 지나고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집에 이렇게 자기 별자리를 지금 태양이 지나가고 있을 때에는 자기 기운이 되게 세져요, 일단. 그래서 활력이나 에너지가 넘칩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이라던가 그런 거 하기에 좋고, 그리고 뭔가 내가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더 유리해요. 뒤로 빠지는 것보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왜냐면 나한테 지금 서포트 라이트가 나한테 비치고 있는 거거든요. 내 별자리에 지금 내 태양이 지금의 태양이 지나가고 있다는 뜻은 그런 느낌인 거고, 그 다음에 약간의 경쟁 같은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좀 이렇게 대충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좀 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금전 상황이 좀 좋아지는 효과가 있네요. 왜 그러냐면 금성이 두 번째 하우스에 있었는데 토성이 직방으로 막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금전 흐름, 두 번째는 재물이라던가 또는 어떤 가치관이라고 해서 이런 내 생각의 폭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막혀 있었는데 요게 이제 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이라던가 또는 형제 자매랑 되게 친하게 즐겁게 지내기도 좋고요. 그런 느낌이 좀 강하고, 내가 이제 뭐 말을 하고 주장하고 이러기도 괜찮은 시기이고, 수성도 지금 물고기 자리에 있긴 하니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좀 매우 활력이 넘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익히기에 되게 좋은 시기인데, 활력 넘치고 즐거운 시기이다.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기도 좋다. 도전적인 마음으로 에너지를 밖으로 쏟는 게 좋고, 연애를 만약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눈치를 너무 살피거나 상대방이 리드해 주길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적극적으로 리드하는 것이 좋아요.
내가 먼저 고백하고 또는 내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이런 느낌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연으로 활약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석에 처박혀서 있지 말고 사람들 속에서 중앙에서 활동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지금 달이 이제 4번째, 5번째, 6번째 지금 하우스긴 하니까 아주 대외적 활동인 느낌보다는 개인적으로 즐겁게 가까운 사람들하고 즐겁게 지내고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뭘 배우거나 익히거나 또는 놀거나 또는 뭐 일에 집중하거나 내가 최근에 시작한 일이 있다면 그걸 즐겁게 적극적으로 해보거나 이런 쪽에 집중을 하시면 더 좋다라고 보여지는 시기입니다. 네, 여기까지 12별자리에 대해서 3월 첫째 주 운세 한번 살펴봤고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활력이나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을 텐데요. 그래도 조심은 하되 너무 두려움을 갖거나 우울해하지는 말고 좀 편안하게 좀 기간을 무탈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하루하루 일상에 그래도 소소한 즐거움들 같은 데 집중하시면서 좋은 3월 첫째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운세남의 별을 읽어주는 남자 연주였습니다.